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야, 이거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범은 문재인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 국방부가 은폐를 시도할 때 청와대 지침을 받고 했다는 겁니다. 그 정언이 군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은 여기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고, 더군다나 살인 방조 또는 다른 혐의로 지금 유족 측에서는 문재인을 정통으로 규정해가지고 직접 문재인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은 이 사법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오늘 그 정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문재인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죽음을 방치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아예 그 자체를 북한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은폐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입김이 있었다고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서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국방부가 어떻게 브리핑을 했냐면은 2020년 9월 24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소각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라던 국방부가 청와대 지침이 하달된 이후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는 입장으로 슬쩍 후퇴를 함으로써 만행이고 뭐고 모든 진실을 은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지시 또는 청와대의 지침, 그 지침을 내린 당사자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국방부는 최초 브리핑을 통한 입장문 발표 이후에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 보안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면서 군 당국은 피격 공무원의 자진 월북 의사를 입증할 수도 없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군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경찰이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버리고 마치 의거 입북할 것처럼 누명을 뒤집어 씌워버렸으니 그 당사자나 돌아가신 분이나 유족들은 도대체 국가기관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파악하는 데 수사에 초점을 둬야지 진실을 뭉개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대한민국 경찰은 또 어느 나라 경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짓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해버렸습니다.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서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면서 북한 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하고 국방부가 드디어 모든 팩트를 실토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군이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서 처음에 만행을 저질렀다 해서 모든 사건을 은폐하고 거짓말하게 되었고 그 지침을 내린 곳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총책임자는 문재인이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무려 1년 9개월 동안이나 문재인 정권이 깔아뭉갰는데 그 깔아뭉갠 게 해경이나 국방부가 아니었다는 점, 이 점은 정말로 충격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한 결과 이 시가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정식으로 밝히면서
이 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km 해상에 떠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되었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에 피격되어서 숨졌다. 이후 그가 월북을 한 것인지 두고 논란이 일었고 문재인 정부와 여권은 거의 월북 쪽에 무게를 싣는 뉘앙스로 국민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경은 드디어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발표해서 국민에게 혼선을 들여서 유감이다. 월북을 하려는 정황 같은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함으로써 지금 1년 9개월 만에 판단이 뒤집혀버렸고 여기에 대해서 김대한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은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발생해서 수사가 어려웠고 국제형사사법공조가 1년 6개월이나 진행되면서 수사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고 뭉갰는데 이것 역시도 시일이 소요되거나 말거나 그 당시에 다 결론이 날 수 있었던 증거가 있죠. 김정은이가 직접 그렇게 대한민국에다 이야기했잖아요. 사격했고 소각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가 더 필요가 합니까? 오늘 경찰의 브리핑도 모든 진실을 밝히는 듯 했지만 아직도 자기들이 보신만 하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으로 약간 둘러대는 듯한 뉘앙스는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정황이라도 모든 것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문재인은 끝까지 자신의 죄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가 15년 동안 아무도 못 열어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 3분의 2 찬성이나 또는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한데 국회는 민주당 때문에 어차피 포기한다 치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내는 것까지가 지금 현재 유족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족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사자인 유족은 관련 자료를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해경청장 명단도 요청했다. 동생이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그동안 동생을 월북자로 몰아간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특히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과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도 직무유기로 고소할 거다. 이렇게 되면 줄줄이 다 이 조사실로 끌려 들어가게 생겼지만 특히 문재인은 여기서 못 빠져나겠네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의 생명권 이것을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덮어버려라 하고 지시를 한 정황, 청와대 지침으로 국방부가 발표 자체를 뒤집어 버렸으니까 북한의 만행으로 몰다가 그 다음에는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는 입장으로 후퇴했다는 국방부, 이 뒤에는 청와대가 있었고 청와대는 문재인입니다. 어쨌든 유족께서 문재인을 형사 고발한다고 하니까 특히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법적 절차만 남은 거지. 이거는 모든 것이 다 명확해지고 있으니까 문재인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유족이 순직을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경찰의 최종 수사 결정 발표를 존중하면서 희생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 아직 유가족이 순직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청 시 부처 안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순직 신청 당연히 할 거고 문재인은 여기서 피할 길 없습니다. 유족이 일단 문재인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했고 할 거고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의 차원에서라도 문재인을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한테 걸려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지만 이것 역시도 아주 중요한 문재인의 처벌사항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아까 제가 올렸던 영상이 있죠. 해경 국방부 이제서야 북한 서해 공무원 피격 누명 씌워놓고 사과, 이 영상 뒤에 붙이겠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된 거니까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해경이 그리고 국방부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서야 사과를 했습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그 자체로서 민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왜냐?
잘못한 측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더군다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살인 사건은 북한의 소행인 것은 틀림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더욱 좌절에 빠뜨리게 한 것은 경찰이 나서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밝혀야 될, 범죄를 밝혀야 될 경찰이 북한의 편을 들면서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피해자인 분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놓고 정권 바뀌니까 이제서야 사과를 한다. 다행히 정권이나 바꿔 나왔으니까 이런 사과라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은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이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에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늘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에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분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언급은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빚 등을 근거로 하면서 당시 이분이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의 중간 수사 결과를 정권이 바뀌자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왜 그랬나요? 이 피해자나 유가족들 어떡하라고 그때 그런 누명을 뒤집으셨나요? 도박 때문에? 결국 2년이 지났어야 이제서야 사과를 하던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면 뭐가 됩니까? 이러면 당시에 그분은 뭐가 됩니까? 그 억울한 피해자는 뭐가 됩니까? 경찰이 나서서 범죄인인 북한의 편을 들어가면서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에 나와가지고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국방부, 그러니까 정권이 좌우를 떠나가지고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느냐 거짓을 기반으로 하느냐 부도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것이 달라지는 이 현실, 이걸 대한민국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서 국민에게 혼선을 들었다면서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입니다. 그 당시 보안과 지금 보안이 뭐가 다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보안과 윤석열 정부의 보안이 무엇이 다르길래 그때는 거짓말을 했어야 됩니까? 당시 해경은 2020년 9월 이분이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분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근거가 지금은 바뀌었나요? 이거 왜 이럽니까? 그 당시 거짓말을 한 거. 해경은 이후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면서 도박 기간과 횟수뿐만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사건이 유감이다고 지금 현재 사과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하는 거 안 받을 수도 없겠죠.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가 시작되느냐? 진실 찾기 게임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우선 이분의 유족으로 이래진 씨 그 형님, 사망자의 형님 되시는 분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실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시 거짓말을 했던 공무원들 다 찾아내가지고 처벌하겠다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은 이 서해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수사가 불가능할 때, 즉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가 불가능할 때 검찰은 기소 중지를 내리죠. 경찰은 수사 중지를 내립니다. 뭐 결국 비슷한 건데 경찰 차원에서 수사 중지서입니다. 수사 중지 통보서를 유족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수사 중지 통보서에 의하면 수사는 이제 중지되는데 왜 중지되느냐? 피해자는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에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 북한 군인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도 없다면서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피의자를 소환할 수 있을 때까지 수사 중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피의자가 소환되려면 남북 통일이 되거나 뭐 어떤 방법이 나와겠죠. 그때까지는 수사 중지 상태로 가는 겁니다. 박 서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어서 수사를 하는데 지리적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정되지 않은 북한 군인을 조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사 중지, 즉 피의자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1년 6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서 오랜 기간 마음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서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취소 소송의 항소도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 공개되겠죠. 자, 이거는 단순히 해양경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월북 그리고 피살 이렇게 월북 피살로 판단을 했고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뒤집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국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사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뭐고 떠나가지고 국가가 왜 존재하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국가 존재의 1번이에요. 존재 이유 가치.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죠. 그것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위해서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북한 김정은의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오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부당하게 왜곡되었다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0년 9월 서해상 포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한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가 일단 먼저 발표됩니다.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해 온 유족은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면서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던 결정을 변복하고 유족에게 사실상 사과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라는 주체로는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사과한 거지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고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잘못하기는 사고치기는 문재인이 다 쳐놓고 윤석열이 사과하는 이런 정말 기괴한,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니까 정부는 사과를 하는 겁니다. 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안했던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안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유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해경은 오늘 오후 애초 공개를 거부했던 사건 당시 수사 기록들을 공개합니다. 특히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유족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형님 이래진 씨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 의문을 밝히는데 북한 정부와 관련해서 저 김정은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이제 밝히기 힘들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때 왜 피해자를 도박이지 뭐니 하면서 명예를 그렇게 치욕적으로 훼손했는지 그 사람들을 다 찾아내가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 때문에 현실을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에서 일어났다 이것보다도 거짓말 정부에서 일어난 거짓말 공무원은 처벌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치보복도 아니고요. 지은 죄에 대한 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져야 되는 정의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해 온 고인의 형님 이래진 씨는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어졌다면서 거짓 수사로 사건을 은폐했던 해경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해경 책임자들 고발당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은 해경 책임자들은 문재인 정부 잘못만 나가지고 거기 비위 맞춰주다가 인생 망치게 생겼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권에 충성하고 이러고 할 게 아닙니다. 경찰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 진실 찾기에 있어서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는 자세로 수사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진실이 달라지는 이런 나라는 그것은 진짜로 삼류국가죠.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방부, 해수부, 해경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했던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서 공개되지 못하는 점은 대통령실과 유족이 아쉬워하는 대목이지만,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북한군 내부 통신을 감청하면서 북한군의 총격 전에 고인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의심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뭘 밝혀야 되냐면은 북한군이 당시 주고받았던 교신 내용, 그것을 감청한 자료, 그 감청 자료를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이가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적을 딱 해가지고 15년 동안 공개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다른 건 다 이제부터 밝혀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피해자의 형님인 이래진 씨가 이제 그 관련자들 다 고소 고발하고 처리를 하겠지만, 또 윤석열 정부도 협조하겠지만, 북한군 통신 감청 자료, 이것은 문재인 정말 집요하죠.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딱 해놔버렸어요. 당시 청와대가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이래진 씨는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를 끌어내기 위해서 변호사와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 문재인이가 이제 그렇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으려면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를 해주면 방법은 됩니다. 아니면 이제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때문에 뭐 안 될 이야기니까 그건 놔두고, 나머지 방법은 뭡니까?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급해주면 됩니다. 고등법원장은 사법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하입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시도해봐야죠. 그러면서 이래진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응어리가 이제는 조금 풀렸다고 보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핵심 자료가 묶여 있어서 공개할 보관이 없으니 우리도 답답하다면서 오늘 발표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그래도 차선을 추구한 것이다. 뭐 윤석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죠. 일단 법을 안 이기고 법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놨으니까, 적어도 해경이나 국방부 관련자들 중에서 그 당시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할 길은 열렸으니까 다행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문재인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은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투쟁의 길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유족 대표이신 이래진 형님께서, 피해자의 형님께서 이렇게 나서주실 수 있었다는 것,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럴 때 정말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억울한 죽음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이 이래진 씨, 그 형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은 이래진 형님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래진 형님. 그리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세요.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